자, 이번 시간엔 장마 두 번째 형성평가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성평가 잘 풀었으니까 두 번째 형성평가도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자, 1번 문제부터 나가보도록 할게요. 1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작품 속 인물, 작품 밖 서술자 나오는 거 보니까 시점을 좀 공부해야 되는, 시점을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 장마라는 소설의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 동만이의 입장에서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쓴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한번 답을 골라봅시다. 선택지 1번. 작품 속 인물이 자신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 작품 속 인물까진 맞는데 자기 얘기한 거니?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어야지. 아니고 작품 속 인물이 사건을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 맞네요. 그 다음에 3. 작품 밖 서술자가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작품 밖 서술자라는 얘기는 일단 1인칭 시점이 아니야. 그지? 작품 밖 서술자 3번, 4번이 다 이렇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3인칭 시점이란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인물의 심리까지 파헤쳐 전달하고 이거 두 개 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니까 둘 다 틀렸고 작품 속 다양한 인물이 여러 시선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이건 뭔지 모르겠다. 그치? 어쨌든 다 맞는 건 2번밖에 없네.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걸로 위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 선택지 또 봅시다. 1번 할머니는 아들이 무사히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기다린 거였고요. 2번 집안 사람들은 삼촌을 맞을 준비하느라 지쳤다. 너무 힘들게 막 할머니가 너무 힘들게 했던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3번 가족들은 할머니의 시선을 의식하며 청소를 열심히 했다. 그치 할머니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4번 할머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삼촌을 맞이할 정성이 부족하다고 여겼다. 장명등 꺼트렸다고 엄청 뭐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할머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시 한번 믿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삼촌을 맞을 준비를 맡겼다. 다시 한번 믿어서 그랬어? 그러지 않았잖아. 감시한 거지 감시. 그지? 감시하면서 동생 맞을 준비 잘 하나 이러면서 감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답은 5번. 그 다음에 3번에 기억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거리가 먼 것 그랬는데 기억 제가 읽을게요. 할머니는 밤새도록 등을 환하게 밝혀놓으라고 한다. 아들이 꼭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죠? 그 다음에 아들의 생환, 살아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도 들어가 있겠고요. 아들에 대한 모성애로 인한 강한 집착, 아무래도 엄마니까 우리 아들 살아 돌아올 거야 이러면서 집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그런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할머니는 지금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할머니야. 아들이 돌아오는 길을 밝혀주고 싶은 어머니로서의 정성. 다 맞고 4번이 틀렸네요. 자, 4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이라고 말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휴, 지질이 복도 못하고 난 년이지. 나만치마 아들 매누리 복이 없는 년도 드물 것이여. 이거 뭐 때문이야? 엄마 아빠 혼내느라 그랬던 거지? 그러면 한번 선택지에서 답을 찾아보자. 집안의 경제권 잡기 위해, 해이해진 집안의 기강 잡기 위해 아들 며느리가 장명등 꺼트린 것을 질책하기 위해. 이거지? 아들과 며느리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여겨서 아들과 며느리가 빨치산인 아들을 맞이하는 일을 실제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4번, 5번 헷갈릴 수 있지만 너무 확실한 게 있으니까 3번이 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5번 내려갑니다. 이 글의 내용상 디귿의 구체적인 의미를 한 문장으로 쓰시오 그랬는데 디귿 제가 읽어드리면 그런데도 우리 집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 진시가 다 지났어.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야? 삼촌이 돌아올 거라 그랬잖아, 진시에. 삼촌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내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내려갑니다. 또 지문이 한 지문 나오고요. 6번, 이 글을 연극으로 만든다고 할 때 그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봅시다. 선택지 1, 할머니는 눈이 움푹 들어가게 분장을 하도록 하자. 좀 할머니니까 할머니스럽게 분장하고. 2. 작대기와 머리카락을 소품으로 준비해 두도록 하자. 연극을 한다면 여기에 필요한 소품들이겠죠. 그 다음에 3. 감나무 울타리 대문이 있는 시골집 마당을 무대로 설정하자. 무대 만들 때 이 시골집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야겠고. 4. 할머니와 외할머니 배역은 사투리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하자. 여기 두 할머니가 방언, 사투리 쓰시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겠고. 5. 외할머니는 사태를 차분히 수습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작고 부드러운 말투로 말하도록 하자 그랬는데, 얘들아, 이 위에 보면은 막 지금 막 혼내고 난리치고, 여기 봐봐. 외할머니의 고함은 서리빨 같았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외할머니는 이 구렁이를 죽은 삼촌으로 여기고 있는데 막 이제 그 구렁이한테 나무떼기 휘두르고 막 돌멩이 날리고 막 이러니까 작고 부드러운 말투로 말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막 소리 지르고 계시잖아, 그치? 이게 답이겠네요. 답은 5번. 그 다음에 7번 내려갑니다. 외할머니가 기억과 같이 행동한 이유로 적절한 것은, 기억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자 억센 힘으로 내 팔을 움켜잡는 누군가의 손이 있었다. 외할머니가 내 팔을 확 움켜잡았어. 바로 옆에 있었구나. 왜 움켜잡았어? 바로 구렁이를 내가 막 때리려고 그랬는데 구렁이가 삼촌이니까, 그지?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자, 그거 찾읍시다. 할머니가 받을 충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구렁이를 삼촌의 현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물이라도 생명을 해치는 건 안 좋아서, 사람들이 보는 앞이라 더욱 큰 소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 자신이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 직접 구렁이를 처분할 거여서. 자, 답이 몇 번이에요? 쉽죠? 2번이 답입니다. 현신은 현재 이제 그 변한 그런 몸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삼촌의 현신, 뭐 죽은 삼촌의 환생, 뭐 죽은 삼촌의 홀령, 뭐 이런 말 다 맞는 말입니다. 자, 8번 들어가 봅니다. 이 글의 전개 과정에서 니은이 하는 역할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묶은 걸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니은이 뭔지 알아야겠죠? 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머니의 졸도였다. 자, 할머니의 졸도가 이 소설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 이전까지는 할머니가 뭔가 이렇게 사건을 많이 이끌어 나갔다면 이제 엄마 아빠 혼내고 뭐 청소시키고 막 이랬던 거, 할머니의 졸도를 기준으로 할머니가 이제 졸도하셨으니까 그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뭐 구렁이가 왔을 때 구렁이를 뭐 잘 배웅해주고 달래서 보내고 이랬던 건 외할머니가 하는 역할이었어. 이거 학습활동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날개질문에도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잘 알아두세요. 우선 보기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새로운 갈등을 유발한다? 특별히 이것 때문에 새로운 갈등이 나온 건 아니었고요. 인물의 성격을 변화시킨다? 졸도에서 할머니가 성격이 변화된 건 아니었어요.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체를 바꾸게 한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할머니가 졸도하시기 전까지는 할머니가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었다면 그 다음은 외할머니로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사건을 더욱 비극적인 방향으로 전개시킨다. 특별히 이것 때문에 더욱 비극적인 방향으로 나가진 않았습니다. 미음, 갈등이 해결되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외할머니가 이제 그 사건을 이끌어 나가면서 그 구렁이를 잘 달래서 보내주죠. 구렁이는 죽은 삼촌이었으니까 나중에 할머니가 깨어나서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잡고 그러면서 화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할머니가 졸도하지 않았으면 할머니가 그냥 자기 아들을 잘 저승까지 잘 보내줬을 거 아니야. 잘 배웅해서 잘 달래서 보내줬을 텐데, 한 풀리게 해서 보내줬을 텐데, 그걸 외할머니가 대신해 줌으로써 갈등이 해결됐죠. 할머니의 졸도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이제 발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미음이 들어있는 3번이 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9번 내려갑니다. 디귿에 나타난 구렁이의 모습이 상징하는 바를 다음 조건에 맞춰서 쓰시오 그랬는데, 디귿 읽어드릴게요. 무엇에 되알지게 얻어맞아 꼬리 부분이 거의 반동강 날 정도로 상해서 몸뚱이의 움직임과는 각 놀고 있었다. 반동강 나서, 구렁이를 묘사한 건데 구렁이가 반동강 나서 몸뚱이가 막 따로 놀고 있었대.
그 작품의 시대적 배경, 6.25 전쟁 때지? 그지? 6.25 전쟁 얘기를 넣어야겠고, 민족적 차원에서 우리는 왜 남북한이 나뉜 분단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까지 좀 연관지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6.25 전쟁으로 분단된 우리 민족까지만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민족의 상처. 지금 구렁이의 모습이 꼭 남북으로 나뉜 우리 민족 같다. 6.25 전쟁 때문에 피해를 입은 우리 민족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구렁이의 모습을 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내려갈게요. A부터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하나하나 제가 읽어가면서 한번 답을 찾아봅시다. 먼저 1번 A, 오금쟁이가 대번에 뻣뻣이 굳어져 버렸다. 구렁이 본 다음에 너무 공포스러웠던 거야. 맞지? 그 다음에 B, B 부분은요. 나는 별 수 없는 어린애였다. 이게 원래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그 동만이가 어린 시절의 입장에서 쓴 거였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의 시점으로 쓴 거였는데 이렇게 중간중간 어른의 시점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어. 어른이 과거에 상하듯이 쓴 시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그러네. 야, 어떻게 나는 별 수 없는 어린애였다를 어린애 입장에서 말할 수는 없잖아. 그때 나는 별 수 없는 어린애였어. 이걸 이제 어른이 된 시점에서 회상하면서 쓴 표현 맞지요. 그 다음에 C는 뭔가? C는 집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모조리 밖으로 내쫓은 다음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할머니가 이제 그 아이들을 막 내쫓은 얘기예요. 아이들을 구렁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 야, 아이들을 보호했다니. 아니지. 구렁이를 보호한 거잖아. 구렁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내쫓은 거잖아. 그치? 요게 답이네요. 잘못됐습니다. 지금 구렁이가 누구야? 삼촌이지.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구렁이가 죽은 삼촌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아이들이 구렁이를 막 때리려고 그러고 못살게 굴고 그러니까 구렁이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을 내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D, E 마저 볼게요. D는 감나무 가지에 누런 몸뚱이를 둘둘 감고서는 철사처럼 가늘고 긴 혓바닥을 대고 날름거렸다. 외양묘사, 가늘고 긴 혓바닥이라는 표현이라던가, 그 다음에 비유, 철사처럼, 뭐뭐처럼 이런 거 직유법이죠? 비유가 쓰였네요. 뭐뭐처럼 이런 비유법도 쓰였고, 뭐 이래서 어쨌든 그 구렁이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긴장감 느껴지죠? 그 다음에 2. 그 여자는 머리카락을 태워 냄새를 피우면 된다고 소리쳤다. 이게 이제 뱀을 쫓는 묘방을 어떤 여자가 알려준 건데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역할. 그래서 이 냄새를 맡고 구렁이가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한을 풀고 저승에 갔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11번 내려갈게요. 이 글을, 서술자를 어린아이로 설정한 이유로 적절한 것. 지금 동만이가 어린아이로 나오죠, 아직.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 그랬으니까 한번 쭉 읽어봅시다. 1. 사건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2. 순수한 시각으로 동화적인 분위기 조성. 3. 상황에 맞지 않는 표현을 통해 비극성을 완화하려고, 좀 없애려고. 그 다음에 4. 비극적 사건을 가치 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5. 때묻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오히려 어른들의 모습을 비판하기 위해. 여기 비판받을 어른들이 뭐 특별히 나오진 않죠. 어린아이로 설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아마 교과서에서 진도 나가면서 다 배우셨을 텐데 지금 6.25라는 사건이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야. 여기서 어떤 사람은 빨치산 입장으로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남한의 국군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고 서로 굉장히 미워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는 동만이라는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6.25 전쟁을 객관적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 어린아이로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1번의 답은 그래서 4번이 되지요. 자, 12번 문제 풀어봅시다. 이 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걸 한번 골라볼게요. 1. 할머니는 명제경각 상태에서 일주일을 더 버티다가 돌아가셨군. 명제경각이 뭐예요? 목숨이 경각에 놓여 있다.
뭔가 목숨이 이제 위태로운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사자성어고요. 그럼 맞지? 그지? 외할머니는 동병상련 입장에서 할머니의 처지에 공감하는 것이겠군. 동병상련은 어떨 때 쓰는 말이에요? 같은 병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를 되게 불쌍하게 여길 때, 그럴 때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지금 아들을 같이 잃은 입장이잖아. 그지? 아들이 죽은 입장이니까 같은 입장 맞아요. 그 다음에 지성감천이라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들어봤죠? 뭐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뭐 이런 뜻일 거야.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정성껏 대접하여 구렁이가 간 것이겠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지금 외할머니가 정성껏 지금 구렁이를 잘 달래줬잖아. 한을 풀어줬잖아. 그지?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서로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을 건네며 이심전심으로 통하고 있군. 이심전심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두 할머니가 나중에 손을 잡고 마음이 통했습니다. 결초부은이라고, 외할머니는 할머니 집에서 얹혀 사는 입장에서 할머니를 대신해 구렁이를 배웅한 것이겠군. 결초부은이라는 사자성어 알죠?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는다. 뭐 이런 그런 뜻인데요. 지금 뭐 외할머니가 사실 할머니 집에 얹혀 살잖아. 그래서 구렁이를 배웅한 거야? 아니야. 뭐 그럼 안 얹혀 살면 구렁이를 배웅 안 했을까? 그러지 않았겠지. 둘 다 아들을 잃었어. 둘 다 아들 잃은 입장. 둘 다 아들을 잃은 입장에서 같은 어머니 입장이잖아.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 입장에서 외할머니가 먼저 아들을 잃었잖아. 외삼촌이 먼저 죽었으니까. 먼저 아들이 죽은 그 입장에서 지금 친할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런 걸 진짜 이심전심 서로 마음이 통해서 그런 거지. 죽어서도 은혜를 갚으려고 지금 내가 니네 집에 얹혀 살았으니까 은혜 갚으려고 네 아들 대신해 줄게, 뭐 이런 거, 그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뭐 사자성어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사실 여기 사자성어 몰라도 나머지 내용만 갖고도 문제는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12번의 답은 5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13번, 보기를 바탕으로 이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보기 한번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줄거리가 나오고요. 자, 5명의 학생이 어떤 맞는 얘기를 하나 한번 봅시다. 수환이, 두 할머니는 모두 무속신앙을 믿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거 맞죠? 형선이, 원한 맺힌 구렁이에게 할머니의 냄새를 느끼게 해서, 할머니는 이제 구렁이의 엄마잖아, 엄마. 구렁이를 안심시켜 돌려보내는 것도 무속신앙에 근거한 주술적 묘방 맞고요. 묘책을 이제 무속신앙에 근거를 둔 묘책이었지. 그 다음에 민정이, 결국 무속신앙을 바탕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있는 거네. 작가는 이를 통해 민중의 삶에 있어 무속신앙이 지니는 의미를 조명하려는 것이겠군. 이 앞에까지는 맞아. 사실 무속신앙을 통해서 갈등을 극복했잖아. 근데 작가가 이 무속신앙이 지니는 의미를 밝히려고 지금 이 소설을 쓴 거야?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그지? 승민이, 이런 민족의 전통적인 적설을 통해 이데올로기 대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건 아닐까? 그래, 맞아.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같은 정서를 통해서 이데올로기를 이제 극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종현이, 두 할머니를 보면 이념보다는 모성애가 우선이야. 무속신앙이나 모성애 같은 동질성을 통해 이념적 갈등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어떤 민족의 동질성을 통해 이념적 갈등이 해결된다라는 게 이 소설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념은 다르지만,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공산주의, 뭐 자본주의에서 이념은 다르지만, 뭐 자식을 생각하는 모성애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신께 뭐 무슨 저승으로 잘 한이 맺힌 그런 그 사람은 그 한을 잘 풀어서 저승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뭐 이런 정서라든지, 그런 어떤 무속신앙적인 정서라든지 이런 건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14번 올라갈게요. 기억의 의미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묶은 것은 그랬는데, 기억 제가 읽어볼게요. 할머니의 흰머리를 올려놓자 어쩌고 저쩌고. 할머니 흰머리는 뭐야? 구렁이의 원한을 풀어주는 매개체. 자, 자기 엄마의 그 머리카락 냄새를 맡고 나서 이제 구렁이가 한이 풀려서 저승으로 가잖아요. 그죠?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다시 살려? 이게 말이 되냐? 그 다음에 죽어서 돌아온 아들을 위로하는 모성애의 역할을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안녕을 귀신으로부터 지키려고, 말도 안 되고. 할머니의 병을 고쳐? 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병을 고쳐?
답은 기역과 디귿이 있는 2번이 답입니다. 자, 15번 다음 밑줄 친 시어 중 니은의 의미와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니은 제가 읽어보면 몸이나 집알 성어여서 먼 걸음 페나니 가소 이러면서 외할머니가 지금 먼 걸음 잘 가라 그래. 먼 걸음은 뭐야 그럼? 저승으로 잘 가라. 저승 가는 길을 이렇게 먼 걸음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먼 걸음은 저승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밑에 그 밑줄 친 부분에 그런 의미와 갔나 안 갔나를 알아보시면 되겠네요. 자, 1번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 피우는 서역 산만리 흰옷깃 여며가며 가오신님의 다시 오지 못하는 파촉 산만리 다시 오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죽었네요. 그죠? 서역 산만리로 가버렸네. 그지? 그래서 님이 가버린 그 저승, 이것도 저승이라는 의미,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죽은 님이 간 곳. 그 다음에 2번 옥수수밭에 옆에 당신을 묻고 돌아오네. 은하 건너 구름 건너 한 해 한 번 만나게 하는 이 밤. 뭔가 이렇게 읽으니까 또 죽은 것 같죠? 은하물 동쪽 서쪽 그 멀고 먼 거리가 하늘과 땅의 거리인 걸 알겠네. 죽어서 하늘 간다 그러잖아. 이것도 죽은 뒤에 가는 저승을 의미하는 그런 말일 겁니다. 사별한 님이 있는 당신을 묻고 이런 거 보니까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었다는 거 보니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죽어서 이제 하늘로 갔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수갑산이 어디뇨? 내가 오고 내 못 가네 불기로다 내 고향. 새가 되면 떠가리라 하하 님 계신 곳 내 고향을 내 못 가네 내 못 가네 오다가다 야속타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네 그랬는데 고향에 가고 싶잖아. 고향에 가고 싶은데 삼수갑산이 나를 가둬서 이 삼수갑산 때문에 고향에 못 간다라는 건데 지금 이거 딱히 죽어서 못 간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죠? 고향에 갈 수 없는 어떤 원인을 제공한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삼수갑산에 갇혀서 내가 삼수갑산에 가두어져서 그래서 고향을 못 갔다라는 거 보니까 이건 딱히 저승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고향에 갈 수 없게 날 가둬둔 공간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저녁밥상에 아기가 없다. 아기 죽었나봐. 아기 앉던 방석에 한 쌍의 은수저 은수석 끝에 눈물이 고인다. 한밤중에 바람이 분다. 바람 속에서 아기가 웃는다. 아기는 방석을 들여다본다. 들창을 열었다 다시 닫는다. 먼 들길을 아기가 간다. 이것도 아기가 죽었으니까 저승을 간다는 얘기겠지요. 5번 뭐라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뭐라카노 바람에 불려서 이승 아니면 저승으로 떠나가는 뱃머리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오는 거 보니까 저승이라는 표현도 여기 있고 저편 강기슭 왜 죽으면 강 건너 간다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 간다 그러잖아요. 저승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닌 건 3번. 자, 16번 나갑니다. 디귿이라고 판단한 이유로 적절한 것은 디귿을 제가 읽어보면 할머니에겐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었나 보다.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 자, 1. 삼촌의 행방을 확인했기 때문에 2. 비로소 외할머니와 화해했기 때문에 3. 불황의 원혼을 풀어보내 주었기 때문에 4.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인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5. 삼촌의 생활에 대한 기대감에 보낸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서 열심히 배웠으니까 5번이 답인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할머니가 이제 삼촌 돌아올 거라는 어떤 기대감에 굉장히 보낸 그 며칠이 되게 이렇게 활기찼었다라는 얘기였죠. 자, 그래서 16번의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는요, 가는 장마인데요, 나는 우리 그 학습활동에 나오는 은혜 갚은 꿩 이야기, 전설이 나옵니다. 17번 문제 보실게요. 이와 같은 글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와 같은 글이 하나는 소설이고, 가는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은혜 갚은 꿩 이야기는 전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하고 전설, 어떤 공통점이 있나 보니까 둘 다 그 서사 갈래에 해당되지? 그지? 우리 제일 처음에 문학의 갈래를 4가지로 나눴을 때 둘 다 서사 갈래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사 갈래의 특성으로 틀린 걸 한번 찾아봅시다.
사건을 전달하는 서술자 있고요. 갈등과 사건을 통해 주제 드러내는 거 맞지요. 인물들의 성격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설명해줘도 되고 대화나 행동을 통해 드러내도 됩니다. 신화, 민담 등의 역사적 갈래가 여기 포함된다. 신화, 민담, 신화, 전설, 민담 이 세 가지를 설화라고 묶는데요. 어쨌든 서사 갈래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5번 주로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주로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건 뭐야? 시, 서정, 갈래가 이렇죠.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특징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건 서정, 갈래. 자, 그 다음에 18번 가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 A, B, C, D 단계로 나눴는데요. A는 B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구렁이가 출연해서 할머니가 졸도했어. 이게 원인 맞지? 그 다음에 2번 B는 외할머니에게 사건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하기 위한 장치. 할머니가 졸도해서 사건이 외할머니한테로 이제 넘어가지요. 이거 앞에 문제에서도 설명했습니다. B, C에서 일어난 일들은 요약적 제시. 고모가 그냥 설명해 주잖아. 그지? 요약적 제시 맞고. B, C에서의 일은 고모가 정보 제공자 역할 맞지요. D에서 사랑채는 갈등의 공간이며 큰 방은 갈등 해소의 공간이다. 큰 방에서 갈등 해소가 일어난 건 맞지만 사랑채에서 막 두 분이 싸우고 이랬다라는 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19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가보다 나에서 비현실적인 사건이 전개된다. 그렇지, 이게 옛날 얘기니까 아무래도 막 지금 여우가 무슨 그 여인으로 변해서 구렁이가 여인으로 변해서 무슨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너무나 비현실적인 사건 맞지요. 나보다 가에서 공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그랬는데 지금 가에 엄청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지금 나에서도 사실 구체적이야. 여기 보면은 종소리가 났고 그 다음에 초가집으로 갔고 어쩌고 저쩌고 하룻밤 묵었고 이러면서 나왔는데 강원도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고 이래서 딱히 공간적인 배경이 가에서 구체적이다 이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일단 틀린 부분이고요. 가와 나는 모두 동물이 사건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지. 둘 다 구렁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가는 작품 속 인물이 서술자인 반면 나는 작품 밖 인물이 서술자다. 가에는 동만이가 서술자예요. 그죠? 동만이가 서술자로 나왔는데 근데 나는 작품 밖 인물. 나는 아무래도 이제 가가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1인칭 시점이어서 이제 작품 속 인물이 나온 데 반해 나는 이제 그 설화에 해당되는 거잖아. 이렇게 옛날 이야기들은 그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통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 밖 인물이 서술자다라고 말해도 되겠지. 그 다음에 가는 갈등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형성되는 반면 나는 인간과 동물, 선비와 청년과 구렁이에서 형성되는 거 맞네요. 그래서 다 맞고 역시나 2번이 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기역과 니은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기역은 가에 있는 구렁이, 니은은 나에 있는 그 여인이 구렁이로 변해서 이제 그 청년을 홀린 그런 얘기죠. 구렁이인데 어떤 상황인지 선택지를 한번 볼게요. 1번 기역은 죽은 삼촌의 환생 맞지? 그 다음에 니은은 여인이 환생한 것이다. 여인이 죽어서 돌아오는 걸 환생이라고 하는데 그냥 구렁이가 여인으로 변한 거잖아. 환생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기역은 갈등 해소의 매개체, 니은은 갈등을 일으키는 주체. 그렇지. 기역에서는 왜 구렁이를 잘 이제 한을 풀리게 해서 돌려보내서 갈등 해소가 됐고 니은은 구렁이가 여인이 그 구렁이로 변해가지고 구렁이가 여인으로 변해서 막 이제 갈등을 일으키잖아. 이게 맞네. 그치? 그 다음에 3번 기역은 억울하게 죽은 원한을 풀고자 했어. 여기까진 맞아. 니은은 원수를 갚고자 했다. 이것도 맞네.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기역이 이 소설에서는 요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요. 일단 여기 지금 맞는 게 몇 개 더 있어서 잠깐 더 설명을 할게. 4번 기역은 주인공에게 정성껏 대접받았어. 니은은 주인공을 정성껏 대접했고 이것도 맞고요. 맞는 거 많지? 그 다음에 5번 기역은 주인공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여 사라지며
승리? 뭐 특별히 승리했다고 볼 수 없고요. 니은은 주인공의 대결에서 패배하여 사라진다. 뭐 이랬는데 일단 2, 3, 4번이 다 맞는 표현이긴 해요. 근데 3번 같은 경우에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죽은 원한을 풀고자 막 이렇게 맞다라는 내용이 없으니까 뭐 이걸 가지고 조금 아니다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맞거든 사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잘못된 문제야. 잘못된 문제 2, 3, 4번을 다 답으로 여길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내지 않아요. 정답이 똑 떨어지게 내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잘못된 문제여서 2, 3, 4번을 거의 다 이제 그 답으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장마 형성평가 두 번째 문제풀이 끝내도록 할게요.